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식물성 기름, 사실은 여러분의 혈관을 서서히 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30년간 뇌혈관과 노화성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 김도연입니다. 수백 명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깨달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혈관을 살리는 비밀은 비싼 약이 아니라 주방의 기름 한 병에 있다는 것이죠. 요즘 혈관 청소, 뇌경색 예방 같은 문구 정말 많이 보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중엔 절반만 진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식품 광고는 넘쳐나는데 정작 우리 주방에 있는 기름이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건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엔 식물성이라면 다 좋은 줄 알았습니다. 동물성 기름보다 식물성 기름이 건강하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그 생각이 제 혈관을 거의 망칠 뻔했죠. 식물성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제대로 알고 나서야 제 식탁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어떤 기름을 쓰고 계신가요? 옥수수유? 카놀라유? 아니면 콩기름? 혹시 부모님 댁 주방에는 어떤 기름이 놓여 있나요? 튀김하고 남은 기름을 아깝다고 한 번 더 쓰시진 않나요?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주방에서 잘못된 기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자신이 건강을 위해 좋은 선택을 했다고 믿고 계세요. 식물성이니까, 저렴하니까, 다들 쓰니까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혈관이 막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뇌로 가는 피의 길이 좁아지고 결국 막혀버리는 겁니다. 뇌세포는 단 몇 분만 산소가 끊겨도 죽기 시작합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말이 어눌해지고 팔다리가 마비되고 기억이 흐릿해집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밥도 혼자 못 먹게 됩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었다는 죄책감에 매일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좋은 기름으로 바꾸는데 드는 비용이 고작 10,000원 정도라는 겁니다. 단돈 10,000원으로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 젊게 만들 수 있어요. 수천만 원짜리 병원비와 평생의 고통을 막을 수 있는데 왜 아무도 이 이야기를 안 하는 걸까요? 마트에 가보세요. 기름 코너에는 수십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식물성, 저렴한 가격, 대용량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죠. 그런데 그 기름들 대부분이 여러분의 혈관을 막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정제 과정에서 좋은 성분은 다 사라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성분만 남은 기름들이에요. 식물성 기름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건 혈관을 살리고 어떤 건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평생 건강하다고 믿으며 독을 먹는 셈이죠. 마가린은 어떻습니까? 빵에 발라 드시나요?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든다는 거 아시나요? 마가린은 특히 트랜스지방 덩어리라고도 불립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퇴출시키려고 노력하는 성분인데 아직도 우리 식탁에 남아 있습니다. 튀김 기름은 또 어떠고요? 한 번 쓴 기름을 아깝다고 다시 쓰시는 분들 계시죠? 그 기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고온에 한 번만 가열해도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두 번, 세 번 쓰면 그만큼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반대로 좋은 기름도 있습니다. 올리브유와 들기름,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써도 혈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관 벽에 염증이 줄어들고 피가 맑아지고 뇌로 가는 길이 뚫립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알고 써야 합니다. 올리브유를 튀김에 쓰시나요? 들기름을 식탁 위에 두고 쓰시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좋은 기름도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놓치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모르고 지나가실 수 있어요. 어떤 기름을 버리고 어떤 기름을 사야 하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얼마나 써야 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 주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싱크대 아래, 식탁 위, 냉장고 안에 어떤 기름이 있나요? 그 기름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있나요? 아니면 막고 있나요? 혹시 부모님이나 배우자분이 기름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비싼 거 살 필요 없어. 싼 게 제일 좋아라고 하시나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가장 무섭습니다. 혈관은 조용히 막힙니다. 아무 증상 없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쓰시는 기름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기름이 괜찮은 건지 당장 바꿔야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몇 해 전 일입니다. 72세 이정자님을 만났어요. 평생 건강하게 지내신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고 손주들 밥 챙겨주시고 텃밭 가꾸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시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그대로 주저앉으셨대요. 처음엔 일어서려고 하셨는데 한쪽 다리가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답니다. 옆에 계시던 남편분이 급히 부축해서 병원으로 모셨죠.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뇌혈관이 초기에 막혀 있었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완전히 막혀서 반신마비가 올 뻔한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제가 정자님께 여쭤봤습니다. 평소에 어떤 음식을 드시고 어떤 기름을 쓰시냐고요? 그랬더니 정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름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비싼 거나 싼 거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자님은 20년 넘게 옥수수유로 요리를 하셨대요. 마트에서 제일 큰 통에 담긴 걸로 사셨답니다. 저렴하고 양도 많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자님은 튀김을 하고 남은 기름을 그냥 버리지 못하셨대요. 아까워서요. 고운 채에 걸러서 병에 담아두셨다가 다음번에 또 쓰셨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정자님이 건강 정보를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열심히 사셨고 아끼며 사셨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끼는 마음이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혈관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몇천 원 아끼려다 혈관이 막혔습니다. 그 결과로 병원비는 수백만 원이 나왔고 석 달 동안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손주들 돌보는 것도 한동안 못 하셨죠. 본인도 힘드셨지만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게 가장 괴로우셨답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도 이런 분 계신가요? 튀김 기름을 아껴 쓰시는 분, 마트에서 제일 저렴한 식용유를 고르시는 분, 식물성이라는 단어만 보고 안심하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배우자분이 주방에서 독을 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본인은 전략하고 건강 챙긴다고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올 기름 바꾸는 정확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기름을 버려야 하는지, 어떤 기름을 사야 하는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하나라도 놓치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영영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오늘 이 영상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 10년 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다시 정자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다행히 정자님은 초기에 발견하셨습니다. 저는 정자님께 약보다 중요한 걸 먼저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주방의 기름이었습니다. 옥수수유를 당장 버리시고 올리브유와 들기름으로 바꾸셨어요. 튀김 기름 재사용은 절대 하지 않기로 하셨고요.
아침마다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요구르트에 넣어 드시고 저녁 나물에는 들기름을 뿌려 드셨습니다. 단 2가지만 바꾸셨어요. 나쁜 기름을 버리고 좋은 기름을 쓰기 시작한 것뿐이었습니다. 비용도 한 달에 10,000원 남짓이었죠. 그런데 석 달 후 혈액 검사 수치가 놀랍게 좋아졌습니다. 끈적했던 피가 맑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름 한 병 바꿨을 뿐인데 제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몇천 원 아끼려다 혈관이 막히느냐, 10,000원 투자해서 혈관을 살리느냐, 이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관은 어떤 상태인가요? 혈관 안에 찌꺼기가 쌓이고 있진 않나요? 피가 끈적해지고 있진 않나요?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혈관은 조용히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과 직접 연결되는 기름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기름이 정자님처럼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있는지, 어떤 기름이 혈관을 살릴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 주방에서 당장 버려야 할 첫 번째 독소 같은 기름 말씀드릴게요. 바로 마가린과 가공 유지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마가린 안에는 혈관 벽을 딱딱하게 만드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나쁜 콜레스테롤은 확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확 떨어뜨립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결국 막혀버리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트랜스 지방을 인류 건강의 주요 유해 물질로 규정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퇴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 우리 주방에는 이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빵에 바르는 마가린, 쿠키나 과자 속에 숨어 있는 가공 유지들이요. 68세 박상호님 이야기를 해드릴까? 상호님은 아침마다 식빵에 마가린을 발라 드셨어요. 빵이 부드러워지고 고소하니까 좋다고 하셨죠. 평생 그렇게 드셔왔대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 있었습니다. 혈관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목혈관이 이미 좁아져 있었어요. 저는 상호님께 마가린부터 당장 버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호님은 처음엔 믿기지 않으셨대요. 이렇게 오래 먹었는데 괜찮았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냐고요? 하지만 혈관은 조용히 막힙니다. 20년, 30년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터지는 겁니다. 빵에 뭘 바르시겠어요? 올리브유를 살짝 뿌리거나 아보카도를 으깨서 바르세요. 버터 대체 문구에 속지 마시고 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식빵에 뭘 바르고 계신가요? 가족 중에 마가린 자주 쓰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이제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기름 말씀드릴게요. 카놀라유, 옥수수유, 콩기름 같은 정제된 식물성 기름입니다. 식물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문제는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기름들은 높은 온도에서 화학 처리를 거쳐 만들어져요. 그 과정에서 좋은 영양소는 망가지고 오히려 몸에 안 좋은 물질이 생깁니다. 게다가 오메가6 지방산이 과다하게 들어 있어요. 오메가6 자체는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균형이에요. 우리 몸은 오메가3과 오메가6의 비율이 1대4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인스턴트 식품과 가공식품 섭취 때문에 1대20, 심지어 1대30까지 오메가6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6 과다 섭취가 혈관 염증 반응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많은 오메가6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피를 끈적하게 만들어서 피떡이 잘 생기게 합니다. 그게 바로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71세 이정민님은 건강을 위해 샐러드를 자주 드셨어요. 그런데 샐러드에 옥수수유를 듬뿍 뿌려 드셨답니다. 식물성 기름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석 달 후 검사에서 중성지방이 급상승했습니다. 정민님은 야채를 많이 먹는데 왜 수치가 나쁘냐고 억울해 하셨어요. 저는 설명해 드렸죠. 야채는 좋은데 기름이 문제라고요. 정민님은 그제야 기름을 들기름과 올리브유로 바꾸셨습니다. 조리용은 올리브유 위주로 쓰시고 샐러드에는 들기름을 뿌리셨어요. 기름은 개봉하면 한 달 안에 다 쓰셔야 합니다. 공기에 닿으면 산화되거든요. 식물성이라는 단어만 믿지 마세요. 정제 과정이 문제입니다. 혹시 냉장고에 오래된 카놀라유 아직 그대로 두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버리세요.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기름 말씀드릴게요. 바로 재사용한 튀김 기름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기름을 한 번만 고온에 가열해도 산화되어 독성물질이 생깁니다. 식품의약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재사용 기름의 산패도가 급격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두 번, 세 번 쓰면 그만큼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67세 송영자님은 튀김 요리를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튀김하고 남은 기름을 아까워서 고운 체에 걸러서 병에 담아두셨답니다. 다음번에 또 쓰시려고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쓰셨어요. 영자님은 검사에서 혈중 염증 수치가 급상승했습니다. 저는 영자님께 여쭤봤죠. 혹시 튀김 기름 재사용하시냐고요? 영자님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되냐고요? 다들 그렇게 쓰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셨어요.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쓰는 게 문제입니다. 튀김 후 기름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아깝더라도 두 번 이상 쓰면 독소가 쌓여요. 색이 어두워지거나 냄새가 나면 이미 심각하게 상한 겁니다. 즉시 폐기하세요. 밖에서 파는 튀김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름이 검게 변한 곳에서 튀긴 건 드시지 마세요. 라면, 과자, 빵 같은 가공식품 속에 들어간 기름도 대부분 나쁜 지방이거나 상한 기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어머님이나 배우자분이 아깝다며 튀김 기름 재사용하시나요? 지금 바로 말리셔야 합니다. 몇천 원 아끼려다 혈관이 막힙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려요. 싼 기름은 싸게 사도 혈관은 비싸게 망가진다고요. 몇천 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뇌경색이 오면 병원비만 수천만 원이 듭니다. 석 달 넘게 재활치료 받으면서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그 고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혈관에 지불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방에서 독을 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정리해 볼까요? 마가린과 가공유지, 정제된 식물성 기름, 재사용한 튀김기름. 이 세 가지는 혈관의 독입니다. 당장 버리세요. 주방을 독소로부터 청소하는 것이 뇌경색 예방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버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기름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제부터 혈관을 살리는 기적의 기름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나쁜 기름을 버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좋은 기름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 기름이 여러분의 혈관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여러분, 올리브유는 그냥 비싼 기름이 아니에요. 이건 혈관 청소부입니다. 올리브유가 왜 좋은지 아십니까? 바로 올레산이라는 착한 지방 때문입니다. 이 올레산은 우리 혈관의 염증 수치를 획기적으로 낮춰줍니다. 혈관 벽에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좁아져요. 올레산이 바로 이 과정을 강력하게 막아줍니다. 게다가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혈관 청소를 담당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죠. 피떡, 즉 피가 굳어서 덩어리가 되는 것도 막아줍니다. 이게 바로 뇌경색을 막는 핵심입니다. 프랑스의 한 대학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7,600여 명을 5년 동안 지켜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였어요. 올리브유를 자주 먹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졸중이 생길 위험이 무려 41%나 낮았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예요. 이 정도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증명된 예방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70세 박철민님 이야기를 해드릴요. 철민님은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튀김 요리를 좋아하셔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았죠. 저는 철민님께 비싼 약보다 주방의 기름을 바꾸는 것부터 제안했습니다. 아침마다 요구르트나 두부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씩 뿌려 드시도록 했어요. 고소하고 맛있어서 부담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샐러드에도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 드시고요. 6개월 후 철미님의 혈액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갔어요. 약물량을 줄일 수 있었죠. 철미님은 기름 한 숟가락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철미님의 혈관을 살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리브유도 제대로 알고 써야 합니다. 첫 번째,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고르세요. 올리브를 처음 짜낸 기름이라 영양소가 가장 풍부하게 살아 있습니다. 마트 가시면 중간 가격대 이상으로 고르시는 게 좋아요. 단돈 9,000원대의 작은 병도 충분하니 꼭 좋은 등급을 확인하세요. 두 번째,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요구르트나 두부에 한 숟가락 뿌려 드세요.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하루 한 숟가락이면 충분해요. 한 달에 한 병이면 되고 이 정도 투자는 뇌경색을 막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세 번째,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는 연기가 나는 온도가 낮아요. 특히 엑스트라 버진은 좋은 성분이 망가지기 쉽습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오히려 좋은 성분이 망가지고 몸에 안 좋은 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튀김 요리에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볶음 요리도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지금 여러분은 올리브유를 볶음 요리나 튀김 요리에 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금 당장 그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네 번째, 보관은 어둡고 서늘한 곳에 하세요. 올리브유는 햇빛과 열에 약합니다. 싱크대 아래나 어두운 곳에 보관해 주세요. 뚜껑을 연 후 2개월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적의 기름 말씀드릴게요.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을 나무 닦는 기름으로만 생각하셨다면 큰 오해입니다. 들기름은 뇌세포 보호 영양소 폭탄이에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무려 60%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건 식물성 기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우리 몸은 오메가3을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반드시 음식으로 먹어 주어야만 해요. 농촌진흥청과 부산대학교가 함께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들기름의 오메가3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뛰어나 배우는 능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들기름 속 오메가3은 피를 끈적하게 만들어 막히게 하는 피떡, 즉 혈전이 생기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줍니다. 게다가 오메가3은 뇌세포를 이루는 중요한 성분이죠. 꾸준히 먹으면 나이가 들면서 망가지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69세 정순자님은 가벼운 기억력 감퇴를 호소하셨습니다. 순자님은 혹시 치매가 올까봐 매우 불안해 하셨죠. 저는 순자님께 비싼 영양제 대신 들기름 한 숟가락을 매일 생으로 드시도록 말씀드렸어요. 아침 나물에 넣고 점심 비빔밥에 넣는 작은 습관을 들이도록 했죠. 한 달 후 보호자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자님이 잃어버렸던 물건 찾는 횟수가 줄었고 대화 중 단어 찾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고 했어요. 들기름이 뇌세포를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들기름도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혈관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들기름은 무조건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은 열에 매우 약해요. 뜨겁게 가열하면 쉽게 상해서 오히려 몸에 안 좋은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와 마찬가지로 볶음 요리나 튀김 요리에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따라서 나물에 무치거나 국에 넣을 때, 비빔밥을 비빌 때 마지막에 한 숟가락 넣는 게 가장 좋아요. 하루에 한두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들기름을 냉장고가 아닌 부엌 선반이나 식탁 위에 보관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들기름은 산패, 즉 상하기 쉬워요. 공기나 빛에 닿으면 오메가3 성분이 쉽게 변질됩니다. 상한 기름은 오히려 혈관에 독이 돼요.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뚜껑을 연 후 2개월 안에 다 드시는 게 좋고, 만약 구린 냄새가 나거나 맛이 이상하면 미련 없이 바로 버리세요. 상한 기름을 계속 먹는 건 혈관에 염증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올리브유 한 숟가락과 들기름 한 숟가락, 단돈 10,000원의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기적의 효과입니다. 이 두 가지 기름이 바로 여러분의 뇌혈관을 위해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건강 비법이에요. 혹시 우리 집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바로 그 마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 마트에서 이 두 가지 기름만 사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첫째, 마가린과 정제된 식물성 기름, 재사용한 튀김 기름은 혈관의 독입니다. 지금 당장 버리세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혈관을 조용히 막고 있었습니다. 식물성이라는 단어에 속지 마세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경우입니다. 둘째, 올리브유와 들기름은 혈관을 살리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올리브유 한 숟가락, 들기름 한 숟가락,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관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단돈 10,000원으로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물 2컵, 30분 걷기, 7시간 숙면, 저염식, 손 사용, 대화, 학습, 느린 호흡, 이 8가지 생활 습관이 뇌를 지킵니다. 기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전체적인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막히고 뇌세포가 죽고 말이 어눌해지고 팔다리가 마비됩니다. 자신의 손으로 밥 한 숟가락 뜨지 못하고 가족에게 짐이 되었다는 죄책감에 눈물만 흘리게 되는 거예요. 병원비만 수천만 원이 나가고 석 달 넘게 재활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끈적했던 피가 맑아지고 혈관벽에 염증이 줄어듭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뇌로 가는 길이 뚫립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두통이 없어져요. 손주들 돌보고 텃밭 가꾸고 친구들 만나는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좋은 기름을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나쁜 기름을 버리는 용기입니다. 지금 주방에 가서 마가린, 오래된 옥수수유, 카놀라유, 재사용한 튀김 기름을 꺼내세요. 그리고 과감하게 버리세요. 아깝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더 비쌉니다. 오늘 마트에서 올리브유와 들기름 한 병만 바꿔보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병, 들기름 한 병 합쳐서 10,000원 남짓입니다. 이 10,000원이 수천만 원의 병원비와 평생의 고통을 막아줍니다. 이보다 더 값진 투자는 없을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안하는 단 하나의 실천은 이겁니다. 오늘 당장 주방에 가서 나쁜 기름을 버리고 좋은 기름으로 바꾸세요. 내일부터 아침마다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요구르트에 넣어 드세요. 저녁 나물에는 들기름을 뿌려 드세요. 단 이틀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이면 확실히 알게 됩니다. 한 달이면 혈액 검사 수치가 바뀝니다. 석 달이면 혈관이 젊어집니다. 혹시 이미 기름을 바꿔본 분 계신가요? 몸의 변화가 어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른 분의 혈관을 살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은 결국 매일의 작은 선택이 만듭니다. 오늘 하루 기름 한 숟가락 바꾸는 것이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완전히 바꿉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리에서 먼저 오는 뇌경색 전조 7가지를 다룹니다. 다리에 이상 신호가 오면 이미 뇌혈관이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당장 실천하실 건 뭔가요? 나쁜 기름 버리기인가요? 좋은 기름 사러 가기인가요? 댓글로 다짐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실천으로 이어질 겁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